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불복종 저항 운동. 그러니까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한 데 대해서 어제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면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민주당 당내 기구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범국민적 불복종 저항 운동을 제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거창하게 일단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아직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일단 1인 시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출근 시간에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요. 뭐 오늘 송갑석 의원, 내일 박범계 의원, 모레 김영배 의원 이렇게 릴레이로 이어간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보면은 국회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요. 예.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같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발언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주목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을 고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논리는 뭐 일단 전직 대통령은 이제 그걸 그 직무를 잘 수행했느냐 이거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 감사하는 건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어제 또 비슷한 시간에 초금회라고 그 청와대 출신 의원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같이 했는데 어제 우리 아침에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그 서면조사 송보 온대에 대해서 뭐 불쾌감을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말했다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짓. 저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윤건영 의원이 약간 뭐 의역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례한 짓이라고 딱 그렇게 표현을 해라. 네. 발표를 해라. 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겠죠. 그러지 않고서 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기 어려웠을 거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자주 좀 평산마을 드나들면서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또 하나가 그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어요. 서면 통보를 감사원이 평산마을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민주당이랑 그 감사원이 각각의 좀 발표를 해서 그 드러났는데 종합을 해보면 예. 지난주 수요일 28일 날 감사원이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로 질문서를 방문해서 전달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동시에 이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비서실에서는 이틀 뒤에 바로 그거를 반송을 해버렸습니다. 수령을 거부한 거고. 그래요. 네, 이런 상황들이 어디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 요구한 사례가 많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각각 서면 조사 요구를 다 했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질문서에 답도 다 보냈다라고 어떤 뭐 그 명분을 좀 어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 요청했지만 이제 답변 안 했고 예. 노태우,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에 답했다 이런 얘기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또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네,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그 우리가 성역이냐 다 충분히 조사해야 되는 거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전선이 확대되는 느낌이에요, 김준일 대표. 예. 일단 감사원이 어떤 정쟁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현재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개 뭐 팩트 체크도 하고 예. 좀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이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조사 사례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감사원에서 밝힌 거거든요. 이게 이제 1993년에 당시 이회창 감사원장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이거를 반대했는데 감사원장이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추진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율곡비리는 전투기 도입 사업인데 이때 이제 리베이트로 수백억 원이 오갔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거든요. 노태우 때. 그러니까 뭐 아니면 평화의 댐. 평화의 댐 같은 경우에 알다시피 이제 성금 모금해가지고 뭐 수백억 원을 이제 횡령한 정치 자금을 조성한 이런 사안이죠. 예. 이런 거였고 또 하나는 98년에 김대중 정부 때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17년에는 이제 박근혜, 2018년에는 이제 이명박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제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요구가 한마디로 전두환 노태우급으로 지금 문재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에서 더 불쾌함을 느낀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특히 이제 율곡 비리 뭐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실체가 다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이런 확인 그리고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난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게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답변하시오 하는 이런 상황이라니까 이게 이제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야당에서는 많이 불쾌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박지원 서훈 그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을 당시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그럼 조사를 지금 안 한 거예요? 감사를 요청을 했는데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네. 지금 검찰 수사 중이니까 이거는 받지 않겠다. 감사는 받지 않겠다. 아, 그래서 거기는 감사가 아직 안 네. 이루어졌는데 건너뛰고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느냐? 이 이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고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에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28일 날 바로 대통령한테 온 거야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감사라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것들에 따르면은 네. 이 감사위원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감사위원회 의결을 결쳐야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감사원에서 국감 전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 반대로 무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발표하는 문제랑 감사를 종결하는 문제는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는 10월 14일 날 끝납니다. 예. 그런데 10월 14일 이전에 지금 이 즈음에 그러니까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감사위원회 반대로. 그러면 국감 전에 왜 이거를 갑자기 중간 조사를 갑자기 발표를 하느냐? 이거는 국감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이런 이제 의심을 하나가 받는 게 있고 이제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금 모든 감사가 다 전 정부와 관련된 것만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청와대 안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등이 있고 지금 방통위, 뭐 국민권익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곳에서만 34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전 정권만 타겟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복합적인 반발인 거고 그래서 뭐 공수처에다가 감사원 고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래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왜 현 정부 감사는 안 하느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외교부 같은 데서 국정난맥상 예를 들면은 뭐 제대로 IRA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도 못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수의 계약을 남발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예전에 2018년과 2020년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감사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 형평성에 맞으려면 현 정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공직기강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 그렇고요.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있습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도어 스태핑을 좀 봐야 될 텐데 아마 뭐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뭐 지금 감사원이랑 한통속이냐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여권이 뭐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아무래도 국감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추석 밥상머리 뭐 그 어떤 민심 네. 그 주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국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워낙에 주목도가 높은 것들이 많이 다뤄질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뭐 비속어 논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것들을 좀 뒤집기 위해서라도 뭐 전 정권의 안보 사건들을 여권에서 지금 띄우고 있는 것들은 어떤 프레임 전쟁 측면에서도 같이 좀 주목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제 초금회에 고민정 의원 인터뷰는 했었고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오선의 중진 조경태 의원 인터뷰 준비를 해보죠. 두 번째로 갑니다. 여가부 폐지 동포청 신설. 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여성가족부 폐지 이번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정부 여당이 지금 막판 조율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제 고위당정,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의견 조율이 거의 된 상황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이번 주 중에 그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말고도 뭐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또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들이 지금 담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논의 중인 게 뭐 이민청,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랑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방통위를 개편하는 논의도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좀 논의에서 좀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핵심이 아마 여가부일 텐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여가부 폐지를 먼저 꺼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드라이브 걸어서 지지율 좀 올린 다음에 좀 중도층을 포섭하는 전략들로 이렇게 갔었던 걸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것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은 게 20대 지지율이 지난주에 9%가 나왔거든요. 20대가. 네, 한국갤럽이 뭐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예, 4일간 예. 조사했던 거에서 9%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 폐지로 지금 20대 지지율 좀 복원하고 20대 특히 남성 지지율. 예. 아. 그리고 나서 일단 그것들 그 20대와 보수층을 잡는 그 전략을 먼저 쓰는 거다.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말들이 그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쫓아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그 전략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전략적 차원인지 아니면은 뭐 개편 미뤄뒀던 걸 이제는 해야 된다 해서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 다양한 해석은 나오는 거군요. 김준일 대표. 뭐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감사원 뭐 이 감사 아까 중간 조사도 국정감사 전에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추진이 있다가 안 된 것들 그리고 갑자기 사실 국정감사 때 이런 정부 조직법 개편하는 거 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례적이긴 한데 원래 정권 초했어야 되는데도 못했으니까. 근데 예. 그때 이제 못했던 이유가 손을 못 댔던 이유가 지방선거 있어서 지방선거 전에 뭐 이런 거 하면 찬반 논란 있고 이런 건 하지 말자 사실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한 상태인데 힘을 받기 어려운데 또 이거 추진하면은 그때랑 비슷하게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 참사 무간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면은 조금 잊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제 가장 뭐 이렇게 뜨겁죠.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 사실상 당론으로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여야 관계 최악입니다. 이게 정부 이 조직법 개편에 협조를 할지 미지수예요. 그러면은 힘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뭐 이슈를 덮는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발목 잡기 한다. 여당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공격을 할 테고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뭐 나머지를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야 간 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저께 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게 이제 택시 요금, 그러니까 택시와 관련해서 심야 택시 안 잡히는 거 대안을 좀 몇 개 내놨어요. 네. 의무 휴업제 해제, 뭐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뭐 택시기사 택시 요금 탄력 호출제 확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다 이제 요금 인상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뭐 택시 혁신 타다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싹을 잘라놓은 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제 근본적인 대안 뭐 아니면 그런 개혁적인 거보다는 일단은 그냥 요금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죠. 오늘 심야 택시 난에 대한 택시난에 대한 대책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좀 듣고 내일 더 논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뉴스 짧게 가죠. 10월에도 김치가 너무 비싸서 금치됐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배추값이 상상 이상입니다. 보통 한 포기에 7,000원 정도, 그러니까 10kg의 도매가 기준으로 그런데 10월이면 보통은 이제 물량이 확 나오면서 좀 가격이 떨어져요. 네. 작년 기준에 10월에 5,821원, 그러니까 6,000원보다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9,000원에 달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국농촌경제원이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도 이제 김치 대란이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생육이 지연됐대요. 8월에 집중호우 태풍 이거 내리면서 준고랭지 배추만 나왔고 김장용 가을 배추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다만 11월에는 이제 가을 배추가 풀려요. 그래서 그쯤 되면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